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또 시작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브래드라는 이름 때문에 빵형이라고 불렀던 리플 CEO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한테 매우 비난을 했어요. 겐슬러는 브랜드에 매우 충실해서 24년 선거와 미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규제를 통한 강제 시행이나 실패한 의지를 끝까지 철저히 이해합니다. 이 SEC 의장이잖아요, 오른쪽에. 원래 빡빡이는 믿고 간다. 그 제프 베조스나 옛날에 일론 머스크도 좀 빡빡이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 유명한 회사 대표들이 미국인이 빡빡이가 많아서 믿고 간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게리 게슬러는 저희를 배신한 빡빡이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그때 아마 게리 게슬러가 사임을 할 걸로 다들 보고 있고, 사임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가 게리 게슬러를 사임시킬 거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5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있었던 새벽에 게리 게슬러가 또 마지막 똥꼬쇼를 하느라고 일론 머스크를 또 무슨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얘기에 따르면 취임 첫날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솔직히 여러분, 뭐 제가 미국을 떠받드는 건 아니지만 뭐 가슴에 손을 얹고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뭐 세계의 대통령과 다름이 없잖아요. 경제적 측면 쪽에서는. 물론 군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미국 1등이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랑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던 거 보면은 뭐 미국 대통령이 그걸 제조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통령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새로운 정책을 바로 그날 낸다라는 거는 어떤 한 테마와 산업의 정책을 바로 취임날 낸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면 테더 회사 아시죠? 뭐 이번에도 사실 하락할 때 테더 이슈가 있었는데, 뭐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9년 차인 것 같거든요, 시장에 있는 게. 근데 9년 동안 테더는 매해, 정말 적어도 매해 한 번, 많으면 매해 두 번 정도 이슈가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그 나왔던 퍼드들, 안 좋은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오히려 옛날에 루나 사태 때 UST 같은 거나 아니면 메이커다오에서 찍어냈던 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망하거나 이런 추세인 거고, 테더는 앞으로도 거의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더 다음이 전 USDC가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테더가 엘살바도르로 이전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엘살바도르에게는 엄청난 호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담인데요. 테더의 작년 그 영업 이익을 보면, 그 이 회사의 직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블랙락 아시죠? 다들 그 ETF 얘기 때문에 많이 아시잖아요. 블랙락 1경 이상을 굴리는 그 회사의 영업이익과 거의 동일했다. 그 정도의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 원래 CPI랑 이제 FMC를 많이 안 보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까죠? 올해죠?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 1월달에 CPI가 좀 많이 낮게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라서 작년 대비로는 물가가 한번 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금 높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뭐 당장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은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금리와 무관하게 지난 영상, 월요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지금 금리는 인하하지만 양적 긴축, 돈을 쪼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양적 완화랑 금리 인하는 같이 가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과 긴축이 같이 가는데, 지금은 아직 금리는 인하했는데 재정 그 정책 자체는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가 와서 또 그것도 같이 보면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7년도와 현재 구간을 좀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16년도, 17년도가 되겠고, 지금이 이제 17년도의 차트를 따라가는 느낌이겠죠. 보면
현재 구간이랑 노란색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이클이 지금 1, 2, 3, 4 네 번째 사이클인데 네 번째 사이클이 두 번째 사이클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감기의 횟수에 따라서 보는 건데 21년도의 사이클이 17년이랑 닮지 않고 오히려 그 전이랑 닮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은 비트가 뭐 워낙 쌌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17년도의 사이클이 이번에 맞아떨어지고 다음에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다면 그 다음 장이 20년과 21년도의 사이클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사실 했었는데 제가 약간 일단은 17년도의 사이클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이거는 뭐 옛날부터 정말 많이 한 얘기인데 달러가 고점일 때 비트가 고점이었던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면 결국 비트코인도 어떠한 자산 클래스이고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일 때 투자 자산은 항상 버블이 끼면서 불장의 끝을 보여주거든요. 버블이 끼지 않았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비트가 갈 길이 아직 좀 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고점이라서 달러가 떨어질 때가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비트에 대해서 이 얘기했던 95,500이 뚫리면 이 구간 85,000부터 87,000대 초반 구간 그리고 혹은 9만을 깨고 바로 빠르게 올라오는 그러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떠한 뭔가 예시를 좀 드렸냐면 이러한 예시를 지난 월요일 영상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올라오는 이러한 걸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은 좀 달라요.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잡혀서 조금 다른데 4시간으로 보면 떨어지고 바로 올라오는 캔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사실 모든 시간에 깨어서 뜬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큰 하락이 갑자기 나올 때에는 최대한 그냥 자리를 지켜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차트라는 거는 질문으로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차트가 무조건 맞나요?라고 물어볼 때 뭐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좀 잘 맞는 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트가 맞다기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나의 매매 근거를 그냥 제시할 수 있다. 내가 언제 팔고 싶고 언제 사고 싶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성적으로 차트를 보고 내가 매매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 방향에 대한 근거 혹은 매매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 차트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알트장으로 가는 지금 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각 수렴 중이기도 하고 상단부 저항을 맞으면서 비트가 오르는 때 이번에 지금 리플이 좀 올랐죠. 그러면서 살짝 알트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움직임은 지난 21년도에 있었던 움직임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보면 꼭 21년도가 아니어도 비슷한데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조정값이 거의 30%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31.2%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할 때 1월 27일부터 쭉 해서 코인베이스 IPO 날 4월 14일 여기까지 알트장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좀 더 가서 여기까지 부처님 전까지 알트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자, 도미너스를 보면 그때도 조금 비슷했어요. 보겠습니다. 보면 결국에 1월 27일 1월 초가 고점이었고 이 도미너스는 1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죠. 여기 기준 1월 27일 양봉이고 1월 28일부터 음봉으로 이제 윗꼬리 달고 전환이 되더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5월 달까지 네 5월 10일이었잖아요. 부처김 직전이 여기까지 도미너스가 거의 20%가량 이때 빠지면서 엄청난 알트장이 왔었죠. 지금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리플 자체에 대해서 뭐 사람 알아의 얘기보다는 삼각 수렴에서 상방 이탈이 나오는 이 시점에 차트를 사실 이전에 올렸어요. 차트를 멤버십에서는 여기서도 올렸었어요. 2.5달러. 여기서 차트 올리면서 수렴 이탈하면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니 이 차트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리플이고요. 그래서 얘기했다가 뭐 지금 뚫을 때 이때 뚫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목표가는 첫 번째는 2.5달러, 2.6달러를 찍었죠 이날. 2.5달러, 그 다음에 2.72달러, 그 다음에
이 전고점 2.9에서 쌍고점의 패턴이 나오는지 더블탑 패턴을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신고점을 간다. 신고점을 3.3달러, 3.6달러 정도를 본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영상에 남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나머지 일단 리플이 먼저 오르는 것도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리플이 오르면, 일단 리플이 오르면 처음에 안 좋은 게 유동성을 리플이 다 가져가서 알트장의 느낌보다 리플만 오르는 장의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이후에 고점을 만들고 나면 결국에 알트로 많이 그 리플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다 같이 올랐던 기억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결국 리플이 오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고, 한국 거래가 가장 많아요, 리플은. 그래서 결국에는 김프가 끼고, 또 김프가 끼니까 한국 한국 코인들, 김치 코인이나 뭐나 뭐 업비트 비섬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이 또 올라주고, 이런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